10대, 20대는 우리 취업, 대학 입시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진 그런 공부를 수단으로 이용했던 공부밖에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능동적인 공부는 30대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30대 이상의 분들, 주부분들, 그리고 회사원분들 지금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공부의 기술의 저자, 지금 현재 피부과를 진료하고 있는 현직 의사 긍정에너지 토리파 이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오늘 강연이 좀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얼마나 지겨울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근데 지겹기보다는 그냥 부담 없이 한번 영상을 시청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부가 그냥 너무 딱딱한 것만은 아니구나, 막연하게 너무 지루하구나 이런 느낌은 아니구나 라는 걸 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할 주제가 총 5가지예요. 그래서 공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어른들이 공부하라고만 했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다 이런 거를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저만의 노하우를 담은 그런 공부의 기술, 그리고 공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책 읽는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는 진짜 책 읽는 거 너무 딱딱하다,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유아하고 어린이 시절에 우리는 공부는 자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수동적인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억지로 어른들이 시켜서 했던 공부가 그래도 나름대로 도움이 됐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억지로라도 우리가 인내심과 그리고 공부라고 하는 딱딱함,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거친 거죠. 그리고 10대 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대학의 입시를 위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20대 때는 취업을 위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30대, 40대, 50대 들어서야 우리는 진정한 자기계발을 위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을 해보면 10대, 20대는 우리 취업, 대학 입시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진 그런 공부를 수단으로 이용했던 공부밖에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30대 이후에서는 본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가 진짜 공부죠. 능동적인 공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의 공부를 하게 되는 시기가 저는 30대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 책은 수험생을 위한 그런 공부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30대 이후에서 내가 스스로 발전을 시키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약간 요령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대부터가 진짜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왜 선생님은 지금 의사가 됐는데도 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왜 저는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있냐? 저는 이 배우는 즐거움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배우는 즐거움을 통해서 제가 삶을 대하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나 가치관들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대충 이 상황만 좀 모면을 하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내가 노력을 해서 거기에 맞는 결과를 나 스스로 수긍을 하면서 받아들이자, 이런 이제 태도나 가치관들이 참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인생을 살다 보면은 또 다른 변곡점이 생길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자기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제가 하고 있다. 그리고 노력에 따른 당연히 보상도 있어야 되잖아요. 노력에 따른 보상을 알아나가는 재미가 저는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 어른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 진짜 하라고만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가르쳐준 사람 진짜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공부를 하기 전에는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데, 거기에서 중요한 마음가짐 하나 중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 대신에 도전이라고 한번 받아들이면 어떨까? 내가 딱딱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내가 도전을 한다라고 좀 단어를 좀 바꿔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나의 잠재력을 한번 찾아보자. 내가 인내심이 부족한지 끈기가 부족한지 그런 부족한 점을 찾아서 그거를 내가 보완을 하는 수단으로 한번 공부를 이용을 해보자. 그리고 공부를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절대 나를 한계를 짓지 말고
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이 잘하고 어떤 것들을 좀 부족한지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규칙적인 습관뿐만 아니라 내가 공부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습관,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공부에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공부를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목차 공부법이라든지 그리고 연상 암기법이라든지 여백 공부법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147, 14 공부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상세하게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넘어가시면 내가 어떤 책을 읽든 어떤 공부를 하든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기 전에 두 가지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두 단어를 꼽은다면은 저는 자존감과 꾸준함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존감은 1890년도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자 겸 의사죠. 이 사람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이 자존감을 알아나가는 첫 단추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존감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들의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의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서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말이 어렵죠.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감하고 자존감이에요. 자신감은 뭐냐면 자기를 믿는 거죠. 근데 자기를 믿는 게 타인에서부터 오는 칭찬이나 그런 감정들로 인해서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애들한테 칭찬을 해주면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은 뭐냐면 내가 내적 가치, 내가 성숙된 사고와 그런 가치관들을 나 스스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용솟음치는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고요.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해서 생기는 게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전에는 자신감보다는 자존감을 먼저 확립을 해야 되고 이 자존감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또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이란 무엇인지 자존감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꾸준함. 어떤 일이든지 꾸준하기만 하면은 정말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유튜버 신사임당 아시죠? 신사임당 유튜버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본인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꾸준함을 꼭 장착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내가 오늘 1시간을 책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책을 펴는 게 중요하다. 내가 오늘 하루에 10시간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1시간씩 10일 동안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오늘부터 공부에 대한 요령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목차 공부법, 여백 공부법, 형광펜 공부법 제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당뇨병 있죠? 당뇨병을 제가 오늘 의학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공부했던 책이에요. 자, 1번을 보시면 당뇨병의 분류, 이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지 마시고 그냥 1번만 보세요. 당뇨병의 분류. 2번은 2형 당뇨병의 리스크 팩터, 2형 당뇨병의 위험 인자. 3번은 당뇨병을 어떻게 스크리닝 검사를 하는지, 그리고 헤모글로빈 A1C, C펩타이드 이 5가지 항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5가지 항목을 안 보고 그냥 쭉 읽습니다. 그럼 절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당뇨병의 기본 항목을 보는데 5가지가 있었어. 그거를 5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었지? 계속 아웃풋을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분류는 2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이 2가지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부를 하실 때. 그래서 이게 목차 공부법이에요. 내가 목차를 아웃라인을 숲을 잘 그리고 있어야지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이런 내용들을 읽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어디에 목차에 해당되는지를 항상 유념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목차 공부법입니다. 제가 1번 당뇨병의 분류를 보면은 오렌지 색깔 형광펜으로 칠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타입 1, 2 당뇨병을 보면은 초록색 형광펜으로 칠해놨어요. 이거는 저만의 방식인데 여기에도 2번에도 제가 오렌지로 칠해놨고 3번에도 오렌지, 여기도 오렌지 이렇게 형광펜으로 내가 목차를 잘 칠해 놓으면은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도 이런 목차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정해서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세부 내용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복습을 하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잘 외워지지 않았던 항목에 대해서는 핑크색 형광펜을 이용을 해서 한 번 더 칠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은 별표를 칠하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별표 형광펜,
그 다음에 핑크색 형광펜, 노란색 형광펜 위주로 복습을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형광펜 공부법인데, 그래서 목차를 중요시하고 형광펜을 잘 여러분들이 잘 칠하셔서 나중에 복습을 할 때 어떤 것 위주로 복습을 할 건지를 정하는 게 바로 이 공부법입니다. 자, 여백을 한번 보시면 여백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1형 당뇨병 옆에 베타셀 파괴. 그래서 1형 당뇨병에서는 내가 무조건 알아야 되는 내용을 여기 옆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리고 2형 당뇨병 옆에도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외우겠다 라고 하는 거를 여백을 이용을 해서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할 때 형광펜뿐만 아니라 여백에 적어놓은 거 위주로 복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 까먹지 않거든요. 자,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목차, 여백, 그리고 형광펜 공부법이고, 자, 4번 단타 쪼개기 공부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진짜 재미없다 이거 진짜 하기 싫어 하는 공부들이 무조건 있을 거예요. 과목들도 있을 거고, 1시간을 그 과목을 몰아서 하는 것보다 20분씩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3번 나누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집중력의 지속 시간도 훨씬 더 길어지고, 그리고 나누어서 하면은 훨씬 더 집중이 잘 돼요. 1시간을 몰아서 하는 것보다. 그리고 싫어하는 과목일수록 당연하겠지만 복습에 더 할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싫어하는 과목, 모르는 과목, 재미없는 과목은 내가 아는 게 없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계속 하시면서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 지식들이 계속 쌓여야 재미가 붙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당연히 아는 거는 재미가 붙기 마련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과목일수록 복습에 더 치중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공부 효율을 제가 200% 만드는 이제 방법이었는데, 저는 중요한 수업이나 학원 수업이나 인터넷 강의나 학교 수업이나 항상 녹음을 했었어요. 요즘에는 휴대폰 다 좋잖아요. 녹음을 하기 너무너무 좋고, 그런 녹음들을 잠자기 전이나 지하철 버스 이동 시간에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그때 녹음을 들었어요. 그렇게 자기 전에 이렇게 녹음한 거를 듣다 보면은 선생님이 방금 뭐 얘기했는데 이거 뭐였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를 또 찾아봅니다. 그렇게 녹음 리뷰를 계속 내가 쉬는 시간에 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조그마한 수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첩에다가 내가 걸어 다니면서 혹은 화장실을 갔을 때 그 수첩에 있는 내용을 봐야지. 그 조그마한 수첩에다가 내가 모르는 내용이나 꼭 또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항상 정리를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혹은 화장실을 갈 때 제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록을 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가 안 된 날은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습했어요. 제가 잘 아는 내용 위주로.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공부의 효율이 훨씬 더 오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집중이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몰입을 하고 싶다, 집중이 잘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개인마다 집중이 잘 되는 환경이 다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정돈을 저는 꼭 해야 돼요. 책상이 깔끔해야지 저는 집중이 잘 돼서, 누구나 더 어지러져 있어 집중이 잘 되겠지만 저는 그랬고, 그리고 커피를 마시거나 저는 명상 음악을 듣거나 그렇게 하면서 집중이 잘 되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집중이 잘 되는지를 한번 노트에 적어보세요. 나는 명상 음악을 들을 때 잘 되더라, 커피를 마시면 잘 되더라, 이런 걸 한번 적어보시고 집중이 잘 되는 환경을 계속해서 여러분들만의 환경을 구축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일단 만들고, 아마 그런 경우는 되게 많이 하셨을 텐데 책을 읽다가 보면은 내가 방금 책을 읽었는데 뭔 내용으로 읽었지?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죠? 그때마다 정신 한번 다시 차리고 이 한 페이지에만 내가 집중을 하자. 그런 연습을 했어요. 이 한 문장에만 집중을 하고 이 한 문단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캐치를 할 건지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처음에 잘 안 되는데 계속해서 정신을 다시 차리고 이 한 문단, 한 장에 집중을 하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몰입을 하는 여러분들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공부를 할 때 책상에 딱 앉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페이지까지는 절대 정해진 분량 끝낼 때까지는 오늘 화장실 안 가겠어. 그런 마인드로 책상에 앉았어요. 그래서 정해진 분량이 끝날 때마다 억지로라도 절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이제 연상암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진짜 암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포기를 했어요. 근데 연상암기법을 하다 보면은 가장 큰 좋은 점이 하나가 되게 쉽게 잘 외워지고, 이런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두세 번 복습을 하시다 보면은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어떻게 외웠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 10분 만에 다 외워야 돼요.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외워요? 하시는데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1번. 세포벽의 합성을 억제한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예시를 들 텐데 세포벽의 합성을 억제하는데 이게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세포벽 합성을 하는 건 6가지가 있다. 그리고 프로테인,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거 30S 단백질 합성을 리보솜을 억제하는 거는 7개가 있다. 이 정도로만 일단 보는 거죠. 여러분들 외우셨죠? 세포벽 합성 억제하는 거는 6개가 있고 30S 리보솜을 합성 억제하는 거는 7개가 있다. 이 정도는 다 외워요. 그죠? 벽이잖아요. 벽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보시면 박테리아와 페니실린 사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각하가.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 한번 다시 해볼까요? 박테리아와 페니실린 사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각하가. 외우셨죠? 외우셨죠? 자, 여기 보시면 박테리아, BA, 페니실린, 사이니까 벽이잖아요. 박테리아와 페니실린 사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사이클로 사람이 있다. 그 누가? 각하가. 외우셨죠? 자, 그리고 자, 30S 리보솜을 볼게요. 리보솜은 30S하고 50S가 있는데 30S는 좀 느린 느낌이잖아요. 50S보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 스피드 테스트를 하는데 나이트로를 사용을 하더라. 나이트로 보면 분노의 질주 보시면 나이트로 아시죠? N2O 빵 쓰면서 부스터 해가지고 가잖아요. 카트라이더 보시면 아시죠? 그래서 아까 전에 스피드 테스트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트로를 쓰더라. 외우셨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아까 세포벽 합성 억제하는 거는 페니실린하고 박테리아 사이를 반대하는 누가 있더라? 각하가 있었다. 그죠? 이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한 2분 만에 이거 다 외우신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외우실 수 있어요. 10분 정도면. 근데 나중에 복습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를 꼭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배웠는지. 근데 내일 돼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보시잖아요. 내일 돼서 제가 외웠던 방식으로 똑같이 외우시면은 그게 한 일주일은 가요. 기억력이. 근데 일주일 뒤에 또 복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억력이 한 달 가요. 절대 까먹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상암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암기를 하는 노력을 하시면 누구든지 암기 잘하실 수 있어요. 머리가 아니라 공부는 요령입니다. 요령. 자,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는 14714 공부법. 일사천리? 네, 일사천리 공부법. 이거는 제가 에빙하우스 만각곡선을 보면서 나는 어제 한 것도 기억이 안 나. 그래, 어제 한 거 기억 안 나면 그래, 내일 그럼 복습을 하자. 그리고 한 3일 뒤에 또 기억이 안 나. 그럼 3일 전 것도 복습을 하자. 일주일 뒤에 기억이 안 나. 일주일 전 거를 복습을 하자. 해가지고 만든 공부법이에요. 제가 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면서 만든 공부법인데 데이 1, 오늘 공부한 거를 데이 1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 날 공부한 거를 데이 4라고 하면은 데이 4에 데이 1을 복습을 해주고요. 데이 7에 데이 1, 4를 복습을 해주고 데이 14에 1, 4, 7을 복습을 해주는 공부법이에요. 그러니까 에빙하우스의 만각곡선을 응용을 해서 저만의 방법으로 만든 주기적인 학습을 하기 위한 공부법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잠자기 전에 아침 진도 나가기 전에 복습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오늘 한 거는 자기 전, 내일 아침 진도 나가기 전에 꼭 복습을 해주고 내일 진도를 나가는 거. 그거를 잊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학습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1분, 2분 전에 했던 항생제 그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세포벽 합성 억제하는 거 기억나시죠? 페니실린과 박테리아 사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각하가. 그죠?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잘하실 수 있어요. 자, 책 읽는 기술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30대 들어서야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는데 내가 10대, 20대 때 책 읽는 기술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공부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책 읽는 기술을 제가 흐름 독서법이라고 해서 영상을 이제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그래도 영상 조회수가 좀 많아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목차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흐름을 만들어서 독서를 하는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독서를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그리고 흐름을 따라서 내가 독서를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기억력이 오래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책을 너무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못 읽는 사람이었어요. 완독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연습을 먼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쉬운 자기계발서라든지 심리학 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소설책도 좋아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완독을 한 뒤에 그 한 권의 책을 또 3번, 5번 정도 다독하는 연습. 그런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존감까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연습을 해주시고 처음에는 당연히 레벨이 낮은 쉬운 책을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읽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자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겼을 때는 같은 분야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그런 보는 책들을 읽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같은 심리학 책이라도 우리가 자기계발서나 자존감에 대한 심리학 책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심리학 책이라도 뇌과학에서 접근한 책들도 있고 그리고 인문학적인 자존감을 접근한 책들도 있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를 접근한 책들도 많을 거예요. 같은 분야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읽다 보면은 이런 관점에서도 사고를 할 수가 있고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시고 여러분들의 관점 자체가 다양한 생각으로 많이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분야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읽자. 그렇게 읽다 보면은 책이 진짜 재밌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되냐? 공부는 운동도 마찬가지로 공부도 마찬가지로 진짜 정직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하는 공부는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존감과 자신감 확립에 진짜 큰 도움을 줘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의의가 있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능동적인 공부는 30대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30대 이상의 분들, 주부분들, 그리고 회사원분들 지금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공부가 능동적인 공부고 목적 그 자체의 공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제 나이 39이지만 저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알아나가는 즐거움. 이게 진짜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열정과 꿈은 10대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지적 수준은 절대 10대에 머물지 말자.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식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20대, 30대, 40대, 50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뇌는 발전하고 있고 지식들을 많이 습득을 하자. 그런 모토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좋은 자동차들도 많이 사보고 좋은 물건들도 많이 사보고 했는데 지식의 충만감만큼 오래가는 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6개월이면 그 흥미 없어져요. 진짜로. 근데 지식의 충만감은 몇 년이 지나도 그 지식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물건은 버리면 그리고 팔아버리면 끝인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 머릿속에 계속해서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충만감의 그런 만족도는 정말 오래 가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이 시간마저도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시간은 누구에게나 진짜 공평한 거고 우리는 벌스와 데스 사이에서 수많은 초이스를 통해서 하루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그 초이스가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그 선택을 최상의 선택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기회든지 간에 과거의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발전을 할 수가 없고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보면 구석기 시대 때 우리가 불을 피우는 방법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불을 피우는 방법을 알아봤자 뭐 할 거예요. 그죠? 지금은 현대사회가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고 있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또 변할지를 예측을 하고 지금은 컴퓨터 코딩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유튜브라든지 플랫폼을 자기 사업에 잘 접목시키는 사람들 그런 이제 트렌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회든지 과거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재 흘러가는 시간을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해진 미래는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나의 선택에 따라서 정해진 현재가 있고 그 정해진 현재에 따라서 나비 효과에 의해서 정해진 미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잡을 수 있는 선택을 최상으로 만드셔야지 여러분들의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나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